화면 가득 붉은색 숫자가 깜빡입니다. 정해진 허용치를 가볍게 비웃기라도 하듯 숫자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 결국 510이라는 숫자에 고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기준 헝가리 궤도에 위치한 삼성 SDI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측정된 니켈 분진과 발암성 화학물질의 노출 수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공장의 활기찬 소음과 함께 흩날리는 먼지였겠지만 그 먼지를 매일 들이마셔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훗날 자신의 폐를 갉아먹을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수치가 기록된 보고서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기업과 유럽의 심장부라 불리는 국가의 정부가 어째서 이토록 노골적인 위협을 침묵으로 일관하며 덮으려 했을까요?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거미줄이 공장 바닥부터 총리 관저까지 촘촘하게 얽혀 있었던 것일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헝가리 수도권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45%를 돌파하며 삶의 질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권력은 이 독성 강한 먼지를 국가 발전의 훈장이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속성은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두꺼운 권력의 외투로 감싸도 결국은 그 틈을 뚫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2025년 말 내부자의 손에서 시작된 한 통의 기밀 문서는 삼성 SDI라는 기업의 도덕성을 넘어 16년 동안 헝가리를 지배해온 빅토르 오르반 체제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동유럽 민주화의 기수였으나 이제는 유럽의 쥐라 불리며 푸틴의 품 안에서 안온함을 찾던 한 지도자의 몰락, 그리고 그 몰락의 도화선이 된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 이 기묘한 연결고리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정교하게 수치화되어 버려지는지, 그리고 그 버려진 생명들이 어떻게 2026년 오늘 77.8%라는 경이로운 투표율로 세상을 뒤엎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환경 오염 사고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인간의 양심을 배신했을 때 그 시스템을 지탱하던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잔혹하고도 위대한 연대기입니다. 2025년에 숨겨진 데이터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정치적 참상을 만든 과정, 그 내밀한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오르반 총리는 무엇을 위해 자신의 국민을 발암물질 속에 방치했으며 미국 현직 부통령까지 나라와 막으려 했던 그 필연적인 파멸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혼돈일까요? 겉으로는 한없이 깨끗해 보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의 방진복은 사실 거대한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하얀 옷은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내부의 독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 헝가리 궤도 공장의 한 숙련 노동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내부 측정 데이터를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각종 전해질 화합물들이 공기 중에 부유하며 노동자들의 폐포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죠. 법적 허용치의 510배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혹은 누군가의 딸이 매일같이 들이마시는 공기가 사실은 서서히 작용하는 독약이었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괴한 것은 이 치명적인 수치를 마주한 기업과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보통의 민주국가라면 즉각적인 가동 중단과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겠지만 헝가리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헝가리 법원의 환경 허가 취소 판결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그 사이 공장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정체모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4년 경영회의 어젠다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문장 하나를 다시 복기해봐야 합니다. 선거 캠페인이 종료될 때까지 이 매체를 제한하도록 정부 목표 설정을 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이 권력에게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대가로 당신들의 집권을 돕겠다고 제안하는 은밀한 거래의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헝가리의 미디어 지형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전체 언론의 80%를 장악한 친정부 성향의 거대 미디어 재단은 궤도 공장의 발암물질 소식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한국 기업의 투자로 헝가리가 유럽 전기차의 허브가 되고 있다는 장밋빛 홍보기사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홍보기사가 가릴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헝가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은 45%를 넘어섰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했죠. 거시지표는 성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호언장담 뒤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발암물질이 날리는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헝가리가 마주했던 성장의 덫이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외자일치가 활발하고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살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저당 잡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의 눈을 가리는 부패한 연맹의 합작품이었던 셈입니다. 2025년에 이 수치들이 보여준 오만함과 인간 소외의 데이터들은 결국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공기를 팔아서 얻은 경제 성장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 고통과 생존에 대한 공포가 결합하며 거대한 폭발 에너지가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오늘 목도하고 있는 이 참혹한 권력의 몰락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공장 바닥에 흩뿌려진 510배의 발암물질과 그것을 덮으려 했던 비겁한 침묵, 그리고 청년들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던 가혹한 물가라는 미시적 데이터들이 쌓여서 만든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 시민들은 자신의 기침 소리를 믿기 시작했고, 언론이 번영하고 있다고 찬양할 때 시민들은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분노를 학습했습니다. 결국 2025년에 이 수치들이 응축시킨 부신이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정치적 심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공장 내부를 넘어 이 부패한 생태계를 설계하고 유지해온 설계자들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발암물질보다 더 독한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스스로 무덤을 팠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발암물질이 떠다니던 그 차가운 공장 바닥을 떠나 이 모든 비극이 설계된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집무실로 향합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6년 동안 헝가리를 자신만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던 빅토르 오르반 총리입니다. 1989년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소련군의 철수를 외치던 26살의 청년은 어떻게 훗날 자신의 국민을 발암물질 속에 방치하는 독재자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2026년 오늘 목도하는 거대한 심판의 본질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르반이 설계한 시스템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그 알맹이만 교묘하게 파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10년 집권 이후 그는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이용해 헌법을 통째로 뜯어고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을 들려 자기 사람들을 앉혔고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획정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와 법을 심판하는 법원, 그리고 그 과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의 생태계 안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거 권위주의라 부르는 투표는 하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괴한 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전 세계 독재자들의 교본이 될 만큼 치밀했습니다. 헝가리는 매년 GDP의 약 4%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원래 이 돈은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워 헝가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이 돈을 자신의 충직한 수하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동네 배관공이었던 인물이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대기업 총수가 되고 그 대가로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를 사들이는 시기였죠. 이렇게 탄생한 거대 미디어 재단이 헝가리 언론의 80%를 장악하며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부의 사소한 성과만을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의 그 치명적인 미시 데이터들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 기준 헝가리 정부가 환경감찰기구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했던 데이터는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공장의 발암물질 노출 수치가 510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르반의 시스템이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생명보다 상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와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 헝가리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겼던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노동자의 안전이나 환경, 규제 따위는 권력의 말 한마디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 부패한 안정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해방감을 넘어선 서늘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배터리의 저렴한 가격 뒤에는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자의 폐가 굳어가는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오르반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환경 기준을 완화해준 덕분에 기업은 비용을 절감했겠지만 그 절감된 비용은 2026년 오늘 헝가리 국민들이 치러야 할 거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025년의 이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규제가 사라진 자리에 독성이 차오르고 지판이 사라진 자리에 부패가 고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헝가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돈과 법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식까지 매수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16년의 제국은 가장 견고해 보이던 순간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위협이었습니다. 추적은 이제 2026년 정권교체의 실질적인 트리거가 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한 건의 사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결코 웅장한 천둥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도덕적 균열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헝가리를 뒤흔들었던 아동 보호시설. 부원장의 사면 사건은 바로 그 균열의 결정체였습니다. 아이들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해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헝가리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헝가리인들은 높은 물가와 치솟는 세금을 견뎌내며 그래도 이 체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인내심은 단숨에 폭발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관이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법무장관의 전 남편이자 체제 내부의 핵심 인사였던 마자르 피테르입니다. 그는 외교관이자 국책기관의 수장이었기에 오르반 정권의 돈줄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2025년 그가 쏟아낸 내부 고발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지적인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공장의 발암물질 수치를 왜 덮어야 했는지, EU에서 온 보조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권의 호위무사들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편 데이터들이 그의 입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2025년의 이 수치들과 폭로들이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정치적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장의 유독물질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부패가 낳은 치명적인 부산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르반 총리의 오만함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10월 블룸버그를 통해 공개된 오르반과 푸틴의 통화. 녹취록은 헝가리를 국제적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토와 EU의 회원국 수장이 전쟁 범죄자인 푸틴 앞에서 자신을 쥐에 비유하며 보호를 구걸하는 모습은 헝가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이 EU의 기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러시아에 흘렸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2026년 봄 EU는 헝가리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중단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2025년의 비굴한 외교 지표가 2026년 헝가리 경제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르반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202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부통령 벤스가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고 트럼프가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우파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도미노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공장 노동자들, 월세 낼 돈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들, 그리고 사면 사건에 분노한 부모들이 2026년 4월 12일 투표소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77.8%라는 헝가리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이로운 투표율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6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여당 피데스는 단 55석을 얻는데 그쳤고 마자르 피테르가 이끄는 야당연합은 138석을 확보하며 헌법까지 고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2025년 내내 권력이 통제했던 언론과 사법부의 장벽이 투표용지 한 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자행된 모든 부조리와 은폐된 데이터들이 2026년이라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권력을 집어삼킨 현장입니다. 추적은 이제 명확한 결론을 향합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된 작은 연기가 어떻게 헝가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불꽃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그레드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치명적인 연기는 거쳤지만 그 자리에 남은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공장 바닥에서 발견된 기준치 510배라는 발암물질의 공포가 어떻게 16년 동안 커롱성처럼 군림하던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장대한 인과관계를 함께 추적해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미시적 데이터들, 즉 치솟는 월세와 은폐된 환경보고서, 그리고 누군가의 양심을 저버린 사명권 행사는 결국 2026년 4월 12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심판대로 흘러가는 물줄기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견고하게 설계된 권력이라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숫자로만 계산하려 들 때 그 시스템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에 그 부조리한 수치들이 증거가 되어 2026년 오늘 헝가리 국민은 투표용지로 자신들의 호흡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사건이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희생되었던 평범한 이들이 승리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삼성 SDI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2026년의 이 사태는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현지의 정치적 유착과 환경 경시가 당장의 이익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오르반이 세운 부패의 기둥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으며 헝가리 시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발암물질 걱정 없이 창문을 열고 숨을 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국제 뉴스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의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추적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드렸다면,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인포큐브로 하여금 더 깊은 진실, 더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제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글로벌 이슈의 이면에 숨겨진 미시적 데이터와 거대 서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